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또 키게 되었는데요. 1탄 대한항공을 그만둔 이유에 대한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그만큼 승무원에 대한 어떤 꿈에 대한 열정, 그리고 궁금증, 또 승무원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로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제 영상이 그 꿈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조금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다음 영상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조금 그 텀이 길어져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바빴다는 핑계를 대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번 영상에서는 조금 전체적인 과정에 집중을 했다면 오늘은 면접 준비와 면접을 위한 마인드셋, 그리고 면접을 볼 때 뭐가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부분을 다뤄보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공사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공 서비스와 항공 산업이 더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무원을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신호죠. 그만큼 승무원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 그만큼 채용이 더 늘어나게 될 거다라는 뜻이니까요. 잘 면접 준비를 하셔서 그 꿈에 꼭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은 분들이 승무원이 되려면 항공과를 나와야 하나? 아니면 일반과를 나와야 하나? 라는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댓글에 보니까 항공과와 일반과 두 개 중에 하나를 추천을 하신다면 어느 과를 추천을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제가 항공과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공과를 나와서 그런지 특히 2년제 항공과를 나왔기 때문에 대학 시절이 좀 되게 아쉽게 느껴졌어요. 굉장히 짧고요. 또 단기간 많은 내용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이 학교 생활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공과도 물론 메리트가 있고요. 일반과도 메리트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과가 조금 더 뭔가 사회적인 경험, 공부를 하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4년제를 조금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공과도 물론 너무 좋아요. 항공과를 가고 싶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냐면 조금 빠르게 취직을 하고 싶다. 나는 조금 빠르게 취직을 해서 돈을 잘 벌고 싶다.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항공과, 특히 2년제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항공과 4년은 조금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4년제 과를 가시던 아니면 나는 조금 빠르게 취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2년제 항공과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요즘에는 항공과가 특히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4년제의 일반과를 추천드립니다. 승무원이 꿈이시라면 언어 관련된 학과도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과를 잘 선택을 하셔서 아직 학생인 분들, 아직 고등학생이신 분들은 내가 어느 과를 갈 건지 조금 더 잘 생각을 해보시고 주변 어른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잘 상의를 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원했을 때 스펙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저는 일단은 학점은 3점대 후반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항상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점대 후반 정도로 기억을 하고요. 토익은 계속해서 점수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600점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LC 파트를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해서 LC는 다 맞자 라는 생각으로 좀 단기간 빠르게 토익 점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원했을 때, 최종으로 합격했을 때 토익 점수는 850점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850점, 860 몇 점, 870 몇 점대 후반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850점대 이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언어적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HSK 중국어 자격증이죠. 그래서 4급 취득을 했습니다. 공백 기간이 길어서 저는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조금 스펙이라도 좀 더 올려야겠다. 조금 더 다음 면접에 똑같은 스펙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스펙으로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HSK 4급을 취득을 하고 토익 850점 이상, 토익 스피킹도 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언어 관련된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 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좀 큰 편입니다. 저는 승무원들 중에서도 큰 편이었어요. 저는 지금 키가 176입니다.
좀 큰 편이죠. 그리고 제가 필라테스를 하면서 2cm가 컸어요. 그래서 키를 조금 더 이렇게 늘리고 싶은 분들, 숨은 키를 찾고 싶은 분들에게는 필라테스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원했을 때는 그때 제가 건강검진했던 결과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174였습니다. 174였는데 열심히 필라테스를 하고 운동도 하니까 키가 지금 현재 재봤을 때 176까지 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74였다. 그래서 힐을 그렇게 높은 힐을 신고 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높으면 너무 이렇게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들이 조금 튀고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5cm 정도의 힐을 신고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키가 조금 크신 분들은 그런 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합격했을 때 그 합격자들의 키 같은 거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키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조금은 크신 분들이 많았어요. 165 이상인 분들이 많았고 그 중에 조금 작으신 분들 163, 160 초반대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하지만 기내라는 근무 환경을 생각해 보셨을 때 일단은 높게 손이 닿아야 돼요. 모든 물건들이 좁은 공간에 많이 적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물건들이 많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아이템 박스도 다 위에 있고요. 손님들의 짐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옮겨드리진 않지만 이제 규정이 좀 바뀌어서 승무원들의 건강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이제는 손님의 짐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좀 안 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비행이 다 끝나고 내릴 때 이제 손님들이 두고 가신 물건이 없는지 위쪽 오버헤드 빈을 봐야 되기 때문에 키가 좀 크신 분들이 아무래도 근무하기에는 조금 좋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때 당시 정말 솔직하게 진짜 다 터놓고 얘기를 해보면 키가 174 정도에 좀 살을 많이 뺐었어요. 아무래도 유니폼을 입는 면접이 있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이제 입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유니폼을 입었을 때 딱 봤을 때 승무원의 뭔가 이미지에 적합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때 당시 제 키로수가 5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174 정도에 55, 56 이 정도로 살이 좀 많이 빼고 보러 갔습니다. 제가 또 그리고 되게 통뼈예요. 이렇게 뼈가 얇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뼈무게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좀 많이 살을 좀 빼고 갔어요. 네,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아무래도 보여지는 면접이기 때문에 뭔가 살이 찌면 좀 둔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좀 빼고 갔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안 좋은 방법으로 빼시면 요요가 옵니다. 몸이 상해요. 그래서 꼭 운동, 식단 잘 하셔서 건강하게 살을 빼고 면접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꼭이요. 항공과 일반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제 스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은 총 2가지가 있는데요.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얼마큼 잘 알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잘 해보시면 면접은 나에 대해서 상대에게 설명하는 자리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이 회사에 왜 잘 부합하는지 많은 항공사들 중에서 왜 꼭 이 항공사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면접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어디선가 들은 그럴 법한 얘기들을 앵무새처럼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의 면접 같은 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면접관의 자리에서 면접자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심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선가 들은 얘기를 그냥 내가 입 밖으로 뱉고 있는지에 대한 그 진실성, 진심이 보입니다.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느껴집니다. 저 사람이 정말 저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런 능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저런 경험을 실제로 했었구나. 라는 진심에 대한 전달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앵무새처럼 어디선가 들은 얘기들을 반복하실 경우에. 그래서 저는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차별화된 답변, 나만의 경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잘 인지하고 계시고 정리하셔야 되고 데이터화해서 내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거 하나가 가장 중요하고요. 2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면접관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랑 잘 맞는, 잘 부합하는 답변을 하셨을 때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하게 되거든요. 근데 면접관의 어떤 질문에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생뚱맞은 소리를 하시게 된다면
약간 의문을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몇 초 만에 그 면접관이 무엇을 원해서 저런 질문을 나에게 던지는지에 대한 의도 파악이 바로 딱 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상황 판단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 상황 판단 능력이 좋으셔야 면접관들이 보셨을 때도 저 사람 순발력이 굉장히 좋다, 질문에 대한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첫 번째 다시 정리해보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의도를 내가 잘 스스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면접을 진행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팁을 드리자면 면접을 준비하실 때 있잖아요. 가장 먼저 했던 거는 내 일대기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만약에 뭐 25살이라고 하신다면 25년 동안 살아온 일대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 환경부터 해서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어느 학교를 나와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왔는지 쭉 그 한 사람의 일대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비슷할지언정 다른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만의 스토리를 한번 A4 용지에 크게 그냥 쫙 다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게 우선으로 되셨으면 내가 경험했던 학교 생활을 한번 쫙 적어보시는 겁니다.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 느꼈던 점, 내가 많이 발전했던 점, 그리고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한번 정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생활입니다. 저는 사실 학교 생활이나 이런 성장 배경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회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준비된 사람을 원합니다. 더 좋은 직원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도 많이 하지만 제 생각은 좀 준비된 사람을 회사에서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 사회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나이가 어리시다면 그것도 다 감안해서 보시거든요. 나이가 어리시다면 아르바이트 경험 너무 중요하겠죠? 내가 조금 나이가 있다, 사회 경험이 있다 라고 하셨을 때 내 사회적 경험, 회사 경험, 인턴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또 A4 용지 한 장에 쫙 적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활동, 무슨 업무를 했는지, 내가 어떤 업무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향상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적어보시는 겁니다. 면접 질문에 답을 달기 전에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것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럼 바로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면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 번째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은 저는 제가 면접 준비를 했을 때 도움이 됐던 건 뭐냐면 면접 질문을 쫙 뽑아요. 요즘 너무 잘 카페나 이런 데 나와 있죠. 검색만 해보시면 기출문제들이 정말 쫙 나옵니다. 자기소개, 지원동기, 장단점, 서비스 마인드란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쫙 리스트업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그 질문의 답변을 바로 다시는 것이 아니고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답변 준비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면접을 준비하실 때 두려운 부분이 있으실 건데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질문이 면접에서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되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조금 즉흥적인 질문이 나와도 내가 그 의도를 빠르게 파악해서 그 질문 의도에 맞는 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들을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면접 질문에 대한 의도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딱 보고 딱 아셔야 돼요. 그래야 바로바로 어떤 질문이든 대답할 수 있다, 답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스스로 생기실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 질문을 디테일하게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면접 과정 중에 해야 되는 마인드셋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부정적인 생각들은 자신감을 끌어내리는 아주 좋지 않은 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면접은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면접은 자신감이고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근자감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번에 될까? 옆에 있는 지원자 나보다 너무 말을 잘하네? 내가 너무 위축된다.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 이번 면접에서 너무 병풍이었어. 나도 병풍처럼 서 있기만 하다 온 것 같아. 면접관들이 날 쳐다도 안 보네? 이런 생각들이 나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요. 그 불안함은 다른 면접,
에서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부정적인 생각,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막 극복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면접 과정 중에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고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이런 과정 중에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 또 근심, 걱정들이 너무 당연한 기분이다, 너무 당연한 감정이다 라는 거를 스스로 그냥 한번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으셔야 내가 이거를 조금 다른 시야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었고 그 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막 함부로 극복하세요. 긍정적인 생각만 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라고 하잖아요. 어둠 속에 얼마큼 가야 될지 모르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불안하시고 힘드실 수 있겠지만 그 힘듦을 조금 받아들이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멈추지 않고 한 발 한 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조금 더 열심히 한 질문이라도 더 그리고 한 스펙이라도 한 줄이라도 더 내가 더 적어 넣기 위해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또 영어가 이미 충분히 점수가 있다면 다른 언어도 한번 공부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기회에 중국어 한번 공부해 보는 거예요. 이 기회에 일본어 한번 공부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가서 나에게 다 득이 되는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이고 또 다음으로 한 발자국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제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고 그러면 다시 힘을 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4번 만에 된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인탈, 측탈 후 4번째 만에 붙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정말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3번째 최종에서 떨어졌잖아요. 최종 면접에서 아직도 얼굴도 기억이 나고 그 목소리까지 기억이 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면접관님께서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이제 모든 면접이 끝나고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봤었어요. 면접이 끝나고 이제 나가기 직전에 저를 딱 보시고 누구 1번 지원자, 제가 1번이었다고 칠게요. 1번 지원자는 이제 붙여주면 안 그만두고 오래 다니실 거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의 뉘앙스가 너 지금 내가 붙여줄 거야. 근데 너 오래 할 거지? 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너 가능성 있어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당연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대한항공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진짜 기뻤어요. 막 나 이제 붙었다. 나 드디어 붙었다. 이거 진짜 완전 시그널이다. 합격 시그널이야. 라고 하면서 막 좋아했어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 그때 그런 얘기 들었잖아. 그래서 지금 너무 붙은 것 같아. 이번에 너무 지금 기운이 좋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래서 사실 별 걱정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채용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눈이 어떻게 된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지금 잘못 저한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새로 고침을 정말 여러 번 했는데도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 라는 그 한 줄만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뼈아픈 최종 탈락을 겪고 정말 많이 울었고요. 정말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아,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함부로 기뻐하면 안 됐었는데 그래도 조금 겸손하게 좀 조용하게 그 순간을 좀 잘 넘겼다면 이 순간이 이렇게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관님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는지는 모르겠고 아직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었고 이제 4번째 지원만에 됐는데요. 4번째의 그 면접에서는 제가 좀 어떤 식으로 봤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의 3번 면접에서 떨어졌었던 모든 면접에서는 조금 도끼가 가득했어요. 나 꼭 붙을 거야. 나 꼭 붙여주세요. 저 진짜 열심히 잘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봤었어요. 제가 좀 열심히 준비를 했던 사람이라 그 자신감도 있었고 이렇게 하면은 붙여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도끼 있게 봤었는데 그게 되게 좀 세 보였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에서야
좀 해보는데요. 면접관님들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승무원의 그런 자질, 필요한 요구되는 역량들이 조금 소프트하고 좀 편안하게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이런 것들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존에 3번 봤던 제 면접 태도들이 면접 답변을 했던 억양, 말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합쳐봤을 때 좀 세 보이고 좀 고집 있고 자기의 의견이 강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4번째 면접은 어떻게 봤냐면 4번째 면접에서는 정말 편안하게 봤습니다. 그냥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편안하게 보자.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그 면접장이 너무 하도 많이 가가지고 저희 때는 실무 면접까지 그 대면 면접으로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다 영상으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그 가는 회사 입구가 너무 그냥 집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대기장도 너무 편했고요. 그래서 나 너무 편한데? 약간 좀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떤 생각을 가지고 봤었냐면 떨어지고 다시 보지 뭐. 어차피 4번째인데 5번째라고 달라질 게 있겠어? 그냥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지 변화를 좀 시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머리가 좀 길어서 3차 때까지는 다 어피를 하고 이렇게 가르마를 딱 하고 쪽머리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좀 이미지 변화를 좀 시도를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과감하게 단발로 잘랐습니다. 완전 칼 단발로 봤었어요. 4번째. 아마도 이미지 변신이 조금은 영향이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면접관님들만 아시는 거고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봤었고요. 이미지 변화를 시도를 했었다. 그리고 4번째 지원의 스펙을 3번째 지원보다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토익을 계속 높였어요. 토익을 600점에서 700점, 700점에서 800점 초, 800점 초에서 중후반까지 계속 쭉 올렸습니다.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스펙으로 가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있기도 했고요. 면접관이라면 전과 다른 모습을 가진 지원자가 훨씬 더 좋게 보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스펙을 올렸고 또 이미지 변화를 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뭔가 대화하는 말투로 면접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외웠던 거를 앵무새처럼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냥 내 편한 지인이다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았을 때 도움이 됐던 부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면접 중에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면접 과정 중에 있으신 분들 또는 앞으로 항공사의 면접을 준비하시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얘기들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너무 길어지는 취직 과정 중에 해야 되는 멘탈 관리법 그리고 퇴사를 하고 다른 길을 찾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제 경험을 담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항공사 면접을 보시고 있는 분들에게 합격을 기원하고요. 앞으로 항공사 면접을 보시게 되는 분들 또한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